세계에서 가장 잘 무장된 군대였던 미군. 미군은 걸어서 이동하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차량을 통해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산악 지형에서는 잘 갖춰진 기계와 장비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다는 점. 미군이 이용할 후퇴로는 험준한 산중에 나 있는 가느다란 외줄 샛길 뿐. (1950년 11월 24일) 오전 10시 마침내 시작된 크리스마스 대공세. 시간을 끌어봐야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메가더. 하지만 전 유엔군 병력이 30만 명 이상의 중공군이 숨은 채 기다리고 있는 낭림산맥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상황. 낭림산맥은 1500m 이상의 산들이 남북으로 지나가는 거대한 산맥. 또한 서쪽의 미 8군과 동쪽의 미 10군단을 나누고 있는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은 대부분 이 산맥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미 공군은 운산 전투 이후 신의주를 비롯하여 중공군이 나타났던 청천강 이북 주요 소도시를 폭격해댔지만 사실상 중공군은 낭림산맥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청천강 전투의 무대는 미 8군 지역, 즉 서부전선 쪽입니다. 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8군 부대 배치는 좌로부터 미 1군단, 미 9군단, 국군 2군단이었습니다. 1950년 11월 24일 공격 첫날, 청천강을 넘은 유엔군의 진격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다음날인 1950년 11월 25일 아침이 되자마자 중공군의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미 1군단은 일순 긴장했지만 전면에 나타난 중공군의 공격은 별게 없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중공군은 소규모만 남아있었구나. 하지만 이것은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중공군이 진짜 노리는 타겟은 미 1군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짜 파탄은 낭림산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대에게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미 8군의 가장 우익에 있는 부대. 그것은 바로 국군 6사단, 7사단, 8사단, 즉 국군 2군단이었습니다. 중공군의 진짜 타켓은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중공군의 2차 공세 첫날인 1950년 11월 25일 중공군의 기습을 받은 국군 2군단 예하, 국군 7사단, 8사단은 제대로 저항조차 안하고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이렇게 국군 2개 사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국군 6사단마저 중공군의 기습에 붕괴됩니다. 그러자 바로 인접해 있던 미 9군단에게도 파국이 다가왔습니다. 국군 2군단을 돌파한 중공군은 미 9군단의 후방을 차단해 포위 섬멸시키기 위해 미 9군단 후방으로 미친듯이 쇄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 1군단의 후방이 차례대로 차단되어 미 8군 전체가 전멸당할 판. 이것은 마치 우익에 있는 부대부터 하나씩 박살나는 죽음의 도미노 게임과도 같았습니다. 중공군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곳을 돌파한 후 후방을 차단시키는 방식의 공격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보로 빨리 이동해야 했기에 무엇보다 신속한 야간 산악 행군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공군은 하룻밤 동안 평지가 아닌 산길을 25에서 30km까지 거뜬히 행군했습니다. 신속히 후방으로 이동한 후 아군이 나타나면 중공군은 가장 먼저 수리탄을 투척했고 혼비백산한 아군을 향해 일제히 돌격하며 집중사격을 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인해 전술의 실체였습니다. 급박해진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
구군단은 북진을 중단한다. 그리고 국군 2군단이 뚫린 지역을 미 9군단이 대신 커버하라. 국군 2군단을 대신하여 미 9군단은 사력을 다해 무너져버린 우익을 엄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버는 사이 미 1군단 예하, 미 제1기병사단, 미 24사단, 국군 1사단, 영국군 27여단은 무사히 남쪽으로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드와 같은 중공군의 공격은 미군도 3일 이상을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중공군 2차 공세 3일째인 1950년 11월 28일 미 8군 전 부대는 후퇴한다. 마지막까지 아군을 엄호하며 버티던 미 9군단 예하, 미 2사단과 미 25사단은 마침내 남쪽으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1950년 11월 30일 필사적으로 남쪽으로 후퇴하던 미 2사단에게 이날 비극이 찾아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무장된 군대였던 미군. 미군은 걸어서 이동하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차량을 통해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산악 지형에서는 잘 갖춰진 기계와 장비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다는 점. 미군이 이용할 후퇴로는 험준한 산중에 나 있는 가느다란 외줄 샛길뿐. 미 2사단의 전차와 트럭, 각종 차량, 야포 등이 좌우가 산으로 둘러싸인 15km 길이의 골짜기로 접어들었을 때 양편 산속에 이미 수많은 중공군이 미군을 기다린 지 오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꾸불꾸불한 시골길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미군보다 험준한 산을 두 다리로 이동한 중공군이 더 빠르게 이동했던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득 메운 미군의 기갑 차량과 수송 장비들, 이것들은 오히려 족쇄가 되어 미군은 마음대로 도망치지도 못한 채 반나절 동안 골짜기에 갇혀 잔인하게 도륙을 당했습니다. 이 골짜기에서만 무려 3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미 2사단은 붕괴되게 됩니다. 미군이 그토록 자랑하던 공군 지원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근접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 미군과 중공군이 너무나 가까이 섞여 난전이 벌어지는 바람에 항공모함에서 급발진한 F-4U 콜세어 전폭기는 빙빙 돌기만 할 뿐 제대로 지원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군은 군단 하나를, 미군은 사단 하나를 날린 셈. 훗날 역사가 되는 이 전투를 인디언 헤드 사단이 중공군에게 인디언 태형을 당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미 2사단의 이 패배는 미군 역사상 최악의 패배였습니다. 일찍이 2차 대전에서도 이 정도의 패배는 경험한 적이 없었던 미군. 때문에 미군 지휘부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미군 지휘부는 미 2사단을 아예 해체시켜버릴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전투 패배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무척 컸습니다. 우선 국군에서는 싸우지도 않고 무너진 국군 2군단 예하 7사단과 8사단의 사단장 2명을 사형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얼마 후 사면되지만 당시 북진 통일을 소망하던 이승만 대통령의 실망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 2사단의 카이저 수호자는 아예 해임되었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타격은 아군의 중공군 공포증. 생소한 전술, 너무나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그들의 적개심. 이는 국군뿐 아니라 미군에게까지 심리적인 파탄 상태를 불러왔습니다. 이제 국군과 미군은 더 이상 중공군과 싸우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 속절없이 평양을 내주고 38선까지, 아니 서울까지 다시 내줬던 이유는 바로 이런 중공군 공포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배의 영향은 전략적인 면에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당시 후퇴의 와중에서 한 영국군 대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천강 전투에서 미 2사단이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것도 충격이지만 평양에서 방어전조차 하지 않고
그냥 38선 이남으로 후퇴한 것은 더 충격이었다. 너무나 상징성이 컸던 평양. 당시 미군 지휘부는 왜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방어전을 펼치지 않았던 것일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미 9군단은 국군 2군단의 구멍을 막으며 미 1군단이 철수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따라서 미 1군단, 즉 국군 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 미 24사단, 그리고 영국군 27여단은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 8군 사령관 워커는 평양 북방의 미 1군단으로 방어선을 치고 미 2사단을 비롯한 후속 철수병력이 내려오면 평양의 동쪽 방어선을 형성하여 소위 평양 원산라인에서 중공군을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미 2사단이 붕괴되어 버렸기에 동쪽이 텅 비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워커 장군은 미 1군단마저 포위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어쩔 수 없이 아예 평양을 버리고 38선 아래까지 쭉 후퇴했던 것입니다. 1950년 12월 3일 그토록 북진을 외치며 흔들리지 않았던 메가더 장군은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북한에서 작전 중인 전 유엔군 부대는 모두 후퇴한다. 메가더의 이 결정,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결국 12월 3일은 미국이 한국 위주의 남북 통일을 하려던 목적을 영원히 포기한 날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군은 왜 청천강 전투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것일까? 세계에서 가장 잘 무장된 군대인 미군. 그들은 도보로 이동하는 경보병의 중공군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것일까? 청천강 전투 패배는 뭐니뭐니 해도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도망쳤던 국군 2군단 탓이 컸습니다. 그러나 국군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걷기를 싫어하고 차량을 탄 채 편하게 싸우는 데만 익숙했던 미군. 이 때문에 미군 지휘부는 가장 위험한 우익에 있는 산악지대에 차량화가 안 된 국군 2군단을 배치시켰습니다. 산악지형에 익숙한 중공군 앞에 무장이 빈약하고 약한 부대를 배치한다. 이것은 아군의 약점을 중공군에게 노출하는 꼴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같은 산악지형에서 싸울 때는 미 지상군은 종전에 하던 기계화 부대 위주의 진격보다는 차량에서 내려 보병 전술을 구사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믿었던 미 공군이라는 존재에 대한 회의감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미 제5공군 소속 전투기와 폭격기, 그리고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폭기는 청천강 전투에서 중공군의 진격을 막으며 아군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아마 공군이 없었다면 전 유엔군이 몰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항공전력은 전투의 승패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복잡한 한국의 산악지형을 단순히 강한 화력만 갖고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끝으로 당시 미 1군단 예하 부대였던 국군 1사단장 백선엽의 회고, 평양 곳곳에 있던 미군의 물자 집적소에는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당시 평양에는 북진하는 아군을 위해 산더미 같은 미군의 보급 물자가 쌓여 있었으나 미 8군 사령관 워커는 이것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파괴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나는 대동강역을 지날 때 열차 위에 실린 미군의 M46 패튼 신형전차 18대가 불길에 휩싸여 파괴되는 것을 목격했다. 태평양을 건너온 전차가 단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아군의 손에 파괴당한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는 저절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이렇게 조국 통일의 꿈은 사라졌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